안녕하세요.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담당자 박찬미 사회복지사입니다. 원래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전교육을 진행을 하려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사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이란 어르신들의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를 증진하고 어르신들의 성취감 향상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합니다.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에는 현재 보고 계신 조건들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으십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한정자, 정부 부처 및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2개 이상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 그리고 2019년 부정수급자로 해당이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올해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으십니다. 올해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건강 키움실 안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복지관 시설 안내, 노노 상담, RF 단말기 태그 안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노 상담,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사업, 바리스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노 상담은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1대1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의 계획은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서 상담도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활동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업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진행하는 노노케어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바리스타 활동입니다. 바리스타의 경우 복지관 3층에 위치한 바리스타 교육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커피 또는 음료를 제조 그리고 판매하시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활동은 활동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사전에 논의하여 활동 시간을 결정한 후 진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님들이십니다. 이 활동은 강사님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영어, 설문회자 또는 청춘 노래방이 어르신들의 재능 나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즉, 강사님들께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시고 강의하시는 것, 그것이 재능 나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활동 일지 작성하실 때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반장님들이십니다. 이 활동은 반장님들께서 속해 계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반이 각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업을 관리하신 활동이 재능 나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십니다. 즉, 어르신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시고 관리하시는 활동, 혹시라도 처음 오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능 나눔 활동 유형입니다. 재능 나눔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인 안전 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예술,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노인 안전 예방의 경우 시설 안전관리 활동, 공공시설 안전 모니터링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상담 안내의 경우 노인 상담과 인권 예방, 안내 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 지도입니다. 학습 지도는 다른 어르신 또는 아동 등의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노인 상호간 문해 교육 활동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은 공연 또는 예술 활동을 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활동은 활동 유형에 어떠한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진행할 유형은 2가지입니다. 바로 상담 안내와 학습 지도인데요. 상담 안내는 노노 상담,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사업, 바리스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님들과 반장님들이 속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작성하신 활동일지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개관된 후에 활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어르신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개관을 하기 전에만 진행한 일시적인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노노상담과 노인맞춤돌봄 지원사업, 바리스타 어르신, 프로그램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이 활동은 어르신들의 댁에서 진행하실지 복지관에 방문하여서 진행하실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결정이 나는 대로 어르신들께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화 상담하여서 안부를 묻고 혹은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지 등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활동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님들이십니다. 강사님들의 경우에는 개관하신 후에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실지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또는 그 관련된 프로그램 회원분들에게 전화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리는 계획서에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실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하며 어떠한 교재를 통해 진행을 하실지 등에서 개입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잠시 활동 내용이 변경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개관을 한 후에는 이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어르신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시간과 활동비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께서는 한 달에 최대 10시간을 활동하시게 되실 겁니다. 하루 최대 활동 시간은 2시간이므로 한 달에 적어도 5번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1시간에 1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최대 활동비는 1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신 총 시간이 12시간이라도 활동비는 총 1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8시간을 활동하신다면 활동비는 총 8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신 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분 단위는 제외되어 1시간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여겨져 활동비는 1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활동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이란 활동비를 허위로 활동일지 작성하여 활동비를 수령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나 해외 출입국을 한 기록이 있는데 해당 일에 활동을 하셨다고 일제 기록하여서 활동비를 수령하신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신다면 그 기간에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회수가 되며 올해 참여 중단 및 내년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되십니다. 만약에 활동비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사업 참여는 금지됩니다. 이때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에서 부정수급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물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되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또는 앞에 말씀드린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조건으로 해당이 되실 것 같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 담당자가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직접 보면서 혹시라도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실 때 필요하시거나 힘드신 부분들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모니터링은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을 활동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 번씩은 반드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전에는 활동하신 어르신들과 따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날짜를 정해서 함께 활동에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개관을 한 후에는 어르신들께서 활동을 진행하신 당일에 복지관 3층 사무실에서 일지를 작성하실 겁니다. 또한 매월 말일 참여자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간담회는 재능 나눔을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작성하실 활동 일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께서는 활동하실 때마다 활동 일지를 작성하시고 그 작성된 활동 일지를 토대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동 일지는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린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참여자 교육 교재라는 안내 책자를 보시면 뒤에 활동 일지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 페이지에서 활동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내 책자 뒤에 있는 활동 일지를 보면서 활동 일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일지의 첫 번째 칸을 보시면 기관명, 참여자 서명, 연락처, 참여 활동 유형이 있습니다. 기관명은 수정, 중앙, 노인 종합복지관을 작성하시고 참여자 성명에는 어르신들의 성함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어르신들의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참여 활동 유형은 앞에 말씀드렸던 활동 유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노노상담, 노인맞춤돌봄 지원사업, 바리스타로 활동하실 어르신들께서는 상담 안내로 체크하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님들과 반장님들은 학습 지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칸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장소, 활동 내용, 참여자 서명, 확인자 서명이 있습니다. 먼저 활동일은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신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어르신께서는 6월 24일 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 1회 6월 24일로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을 보시면 시작, 종료, 총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길동 어르신의 활동 일지를 보시면 오후 1시에 시작을 하셔서 오후 3시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활동하신 시간은 2시간입니다. 즉 활동 시간의 시작은 활동을 시작한 시간, 종료에는 몇 시까지 하셨는지, 몇 시까지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총 시간은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활동 장소는 어르신들께서 활동 장소를 어디서 하셨는지, 만약에 어르신들 댁에서 전화 상담하셨다면 어르신들의 자택으로 적으시면 되시고, 만약 복지관에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셨다면 저희 복지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활동 내용입니다. 활동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전화 상담 또는 수업 계획서 작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추후 개관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계획한 대로 활동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서명에는 어르신들의 성함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인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자 서명 옆에 보시면 확인자 서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담당자가 작성하실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활동비를 월 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활동비는 매월 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6월에 활동하신 활동비는 7월 5일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7월 5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7월 3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6월 12일 금요일까지 활동비를 받으실 통장 사본을 저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때는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에는 활동비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은 제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업 안내에 이어 안전교육인 코로나 바이러스 19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서늘하면서도 포근한 날씨였었는데 언제부턴가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놀러 나가거나
소풍을 가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외출은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참고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코로나이고 2019년에 발생되었다는 의미로 19라는 숫자가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약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그 후 발열이 37.5도 이상이 나타나며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호흡기 증상과 폐렴 증상을 보이며 근육통 및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증상은 바로 무증상 감염입니다. 무증상 감염은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 역시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음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또한 무증상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코로나19는 감기 또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발생 위치의 경우 감기는 코안 그리고 인두에서 발생됩니다. 독감은 코안과 후두, 기관지에서 발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후두와 기관지 허파에서 발생됩니다. 주요 증상은 감기의 경우 콧물, 인후염, 열과 두통으로 인한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독감은 두통과 근육통, 기침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발열과 마른 기침, 근육통,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잠복기의 경우 감기와 독감은 잠복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평균 7일에서 14일로 추정됩니다. 회복 기간은 감기는 일주일 안에 회복되고 독감은 일주일에서 몇 주 동안의 회복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국내 기준으로 약 13일에서 18일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바이러스 감염 판단 방법은 감기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가 없습니다.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코로나 유전자 유무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 1339-031-12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과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이동거리는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니 절대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또는 백신은 현재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도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음식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면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해외 입국 후 2주간 격리된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2m 이내 접촉한 이력이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 전체 인원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자가격리는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 중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하였을 시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되며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자가격리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만약 자가격리가 된다면 반드시 정부 지침에 준수하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자가격리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확진 환자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 접촉자는 기존 밀접 접촉자나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자가격리됩니다. 자가격리는 무엇인지, 격리 상태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희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 그대로 집에 격리해 외부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 대상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만큼 각자가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격리 대상자는 1인실 사용이 권고됩니다. 집에선 자기 방이 되겠죠. 이게 안 된다면 최소한 침대를 따로 쓰거나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대면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처럼 부득이하게 가족 구성원이 함께 쓰는 공간은 창문을 자주 열어 오염된 공기를 빼내줍니다. 씻은 손을 닦을 땐 일회용 종이 수건을 사용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수칙이죠. 입이나 코를 덮은 손수건. 폐기하는 게 좋지만 어렵다면 세탁용 비누로 손빨래를, 일반 세제로는 섭씨 60도에서 90도 물로 기계 세탁을 해야 합니다. 착용했던 마스크를 폐기할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화장실 등은 희석된 소독액으로 하루에 한 번은 꼭 청소합니다. 특히 이 방문의 손잡이, 또 책상 위, 여러 가지 비품도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오염이 가능성이 높고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 살균제를 사용해서 헝겊에 묻혀서 하루에 한두 번씩 표면을 닦아주시면. 격리 대상자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딱 붙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입니다. 또 격리 대상자가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침에 따라 1339에 알려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격리 대상자들은 기관에서 증상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꼭 집에서만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생아나 영아의 부모가 격리 대상자인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기 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새 자가격리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방법은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만약 물에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손을 씻으셔서 예방하셔야 합니다. 손 씻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친구를 지키는 학교생활 약속. 첫 번째,
올바르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란 무엇일까요? 비누를 이용해서 6단계 손 씻기 동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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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 손 씻기만으로요, 각종 감염의 50에서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6단계 올바른 손 씻기를 배워볼까요? 고고! (1) 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 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 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4 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올바르게 손 씻자. 다음 예방법은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짜 마스크가 아닌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KF80, KF94, KF99를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시며 외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외출은 삼가셔야 합니다. 만약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더워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시다면 여름용으로 나온 KF-AD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KF-AD는 여름에 착용할 수 있도록 숨쉬기 편안하고 얇은 마스크이지만 KF80과 같은 기능을 할 정도의 비말 마스크입니다. 인터넷과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친구를 지키는 학교생활 약속.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1단계 양손으로 마스크 날개를 펴니다. 2단계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합니다. 3단계 코 쪽의 고정심을 누릅니다. 4단계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5단계 공기가 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빼야 합니다. 마스크 앞면 부위를 만졌다면 다시 손을 씻으러 가야 돼요. 반짝반짝 작은 별 기억나죠? 또 하러 가는 거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피곤해. 졸려요, 선생님. 다음 예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오염된 상태에서 눈과 코, 입을 만질 경우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과 코, 입은 절대 만지시면 안 되십니다.
다음은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만 가릴 경우 어르신들의 침이 상대방에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옷소매로 가려 타인에게 어르신들의 침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호흡기 증상을 가진 사람과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장소나 실내는 방문을 자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다음 예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참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근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와 모임 참여를 자제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방지를 위해 2m 이상 거리를 두며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악수는 팔꿈치 또는 주먹으로 대신하고 출퇴근 시간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또는 자택근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 행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집단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던 시기에는 신규 집단 발생 건수가 10일간 4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친구를 지키는 학교생활 약속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학생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알아요?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예요. 친구들과 직접적인 만남과 접촉을 줄이고 여러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요. 비말, 즉 침이 조금이라도 튈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만나지 않아요. 어린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훌라후프를 돌려봤어요. 이 공간 안에 친구들이 같이 들어오면 안 돼요. 친구들 오지 마! 오지 마! 모두 들어오지 마! 아프네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면 안 돼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가 지켜야 효과적이에요. 내가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킬 경우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친구들끼리 모여 놀지 않아요. 두 번째, 책상은 떨어져서 앉아요. 세 번째, 쉬는 시간에 서로 손을 잡거나 접촉하지 않아요. 네 번째, 식사할 때는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먹지 않아요. 학생 여러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즐거운 일상이 우리 모두에게 가까워지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 정리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예방 노력이 중요할 때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예방행동수칙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예방수칙입니다. 무엇보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요. 씻지 않은 손으론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선 안 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임신부나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유증상자라고 하는데요.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동안 경과를 봐야 하는데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에 120번을 더해 전화하거나 보건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됐을 땐 반드시 자차를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진료를 받을 땐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의 행동수칙인데요. 무엇보다 외출이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격리자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입니다. 먼저 감염자가 퍼질 우려를 막기 위해 외출은 하지 못합니다. 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데요.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하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의 접촉을 해선 안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폐렴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신다면 국민안심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호흡기 환자가 찾으면 일반 환자와 분리된 전용 진료구역에서 따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국민안심병원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축구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